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계속되어 온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관련 공방이 드디어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뉴욕 한인회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김민선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주 법원 마가렛 죈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승기 씨는 김민선 씨에게 회장직을 이양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1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긴급 보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당분간 두 회장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마가렛 챈 판사의 1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긴급 보류 신청, 이머전시 스테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9시경 제출된 긴급 보류 신청을 오후 1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사인인 만큼 앞으로 3주 동안 시간을 가지고 5명의 판사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법원의 긴급 보류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민승기 회장 측은 즉각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로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던 뉴욕 한인회 사태는 제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긴급 보류 신청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항소가 진행될 경우 34대 뉴욕 한인회장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 의회가 경찰서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하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혐의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운 민주당 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의회가 어제 저녁 원래 회의를 열고 경찰서장에게 무급 30일 정직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11월 펠팍경찰서 매트 핑크 경위가 라모스 서장이 자신을 괴롭히고 보복성 행위를 가했다며 1천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향서를 타운에 보내와 타운이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이제 리소트가 서스펜션 30일 정지 먹고 거기에 대해서 no pay 없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앵거 매니지먼트라든지 이제 이런. 원래 회의에 참석한 라모스 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의회를 떠났습니다. 라모스 서장의 징계 기간 중 마크 잭슨 경위가 서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서장의 징계 결정을 정치적 대립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 폴라타 의원장의 측근인 라모스 서장의 징계로 민주당 의원회에 갈등이 다시 커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의회는 타운의 식당과 카페에 야외 테이블 설치 및 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원내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통일이란 의미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범종교 통일 염원의 날 행사가 오는 3월 6일 열립니다. 통일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동포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 미주 한인여성 목회자협회와 뉴욕 한인목사회, 또 대한불교 조계종 등 미동부 해외 특별교구와 미주 동부 원불교 교구 관계자 등은 19일 플로싱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뉴욕 일원 동포들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 오는 3월 6일 범종교 초교파적인 통일 염원 주일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평통은 지난 2014년부터 3월 첫째 주일에 통일 염원의 날 행사를 열어왔고 2014년부터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날 각 종교단체들은 예배와 미사, 강론 등 각 형식은 다르지만 조국 대한민국 통일 염원이라는 주제로 성도들과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재건 뉴욕 평통 회장은 남북 통일은 동포들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많은 종교기관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4월로 예정된 대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심리가 연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대법관 후임 지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23일 당초 오는 4월로 예정됐던 대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 심리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라는 이유로 심리를 이번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 이후인 다음 회기로 늦출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리가 연기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복원 여부는 불투명해집니다. 대법원이 오는 6월 이후 심리 일정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률 확대와 부모 책임 추방류의 실시 관련 소송을 포함할 경우 모든 구두 변론과 심리를 마친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민주당이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명령 시행 기간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끝마치는 내년 2월까지로 상당히 짧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이대로 복원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에 취약한 주민들은 경찰의 도움을 청할 수도 하소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일이 통역을 대동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뉴욕시 경찰들이 자동 통역 가능한 최신식 스마트폰으로 무장하고 소수민족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올해부터 소속 경찰들이 각종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 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첨단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 3만 5천여 대를 각 지역 일선 경찰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윈도우 폰을 기반으로 NIPD 전용 OS와 어플리케이션들이 깔리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전화와 텍스트 메시지 기능을 비롯해 함께 911 신고, 범죄정보센터, 기록조회, 보고서 양식 열람을 할 수 있는 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뉴욕시의 환경을 고려해 전자통역 앱까지 설치된 만큼 경찰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을 비롯한 전 세계 50여 개 언어가 내장되어 있는 이 앱은 음성과 문자 지원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경찰들이 유사시 비영어권 주민들을 상대할 경우에도 통역 없이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년에 6번 연방 공휴일에는 뉴욕시 미터 주차 유예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휴일에는 미터 주차 유예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공휴일에 미터 주차를 유예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빈센트 젠틸 시 의원이 오늘 발의한 이 조례안은 프레지던트 데이와 마틴 루터 킹스 데이, 베테랑스 데이 등은 물론 설날이나 유대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공휴일 등 총 35일에 달하는 모든 공휴일에 미터 주차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뉴 이얼스 데이와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연휴 등 6일의 연방 공휴일에만 미터 주차 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젠틸 의원은 일요일과 일부 연방 공휴일에는 미터 주차를 유예하면서 다른 공휴일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벌금을 물게 하는 야근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젠틸 의원은 이어 미터 주차 유예 날짜 혼동으로 티켓을 받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할 때마다 이 조례안 상정의 필요성을 인식해왔다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파킹 미터기를 통해 올리는 수익이 연 2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유예 일수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원인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뉴요커들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제동이 걸렸던 뉴욕시 소금 경고 표시 의무화제가 현행대로 계속 시행됩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뉴욕시의 소금 경고 표시 의무화제와 관련해 식당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시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범했다며 뉴욕시 위생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은 24일 뉴욕시가 제정한 소금 경고 표시 의무화제 시행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소금 경고 표시 의무제는 15개 이상의 최인점을 갖고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 2,300mg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2,300mg은 영양학자들이 권고하는 하루 섭취량의 상한선으로 소금 한 작은술에 해당합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대량의 나트륨 함유를 경고하는 표시가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식당에는 $2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 펠팍의 식당과 카페 5개 영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펠팍타운 의회가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들의 5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시 의장은 타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5개 영업 허용 조례안은 음식점과 카페 등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만 적용되고 의류점이나 과일 가게 등 일반 상점들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원래 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펠팍타운 의회는 오늘 열린 원래 회의에서 벤자민 라모스 경찰서장의 징계건도 안건에 붙여 논의했습니다. 이번 징계건은 지난해 11월 펠팍 경찰서 맷 핑크 경위가 라모스 서장이 자신을 괴롭히고 보복성 행위를 가했다면서 타운 정부에 $1,000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의향서를 보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는 더 그런데요. 29일 업스테이트 얼바니 주 의사당 앞에서 스몰 비즈니스 종사자들의 권익 수호 대회가 열립니다. 한인과 중국 네일협회, 뉴욕 한인회 등 7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욕 한인 네일협회는 최근 네일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정부의 집중 단속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에 대한 그 어떠한 폭력 시위나 항의가 아닌 평화 시위이고 네일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했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내는 절실한 목소리가 전해지고 스몰 비즈니스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